안녕하세요. 작가 복일경입니다. 지난번엔 출간을 위한 플랫폼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영예의 1위를 차지한 책은 바로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입니다. 1977년에 등단한 이문열 작가의 작품 총 판매량은 약 2,800만 부로 추산되고요. 2위인 조정래 작가는 1,700만 부, 3위인 김진명 작가는 600만 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문열 작가가 받은 인세는 과연 얼마쯤 될까요? 책의 정가와 판매 부수, 인세율을 곱해 계산해보면 약 336억 원의 인세를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전업작가로 뛰어들만 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은데요. 왜 그런지 한국 출판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에서는 1년에 2번 출판산업 동향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간 도서 발행량은 42,533종으로 월평균 7,089종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 도서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해 전체 신간 도서의 약 3분의 1 정도인 3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5,720개사인데요. 그 중에서 40.3%인 2,303개의 출판사가 책 한 종을 출판했고요. 5종 이하를 출간한 출판사의 비율이 4,302개로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신간 도서의 많은 부분이 교육 분야이고 출판사의 75%가 1년에 5권 미만의 책을 출간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의 도표를 살펴볼까요? 출판 시장의 매출액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영업이익액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출판 시장의 종사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출판업의 종사자 수는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반대로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출판 종사자들이 하나같이 단군 일의 최대 불황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그저 엄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출간 건수는 계속 늘고 있으니 한 권당 판매 부수는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해마다 쏟아지는 신간은 약 8만 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만 권 이상 판매되는 도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수인 1,000부나 2,000부도 팔지 못하고 절판되는 책이 수두룩합니다. 대형 서점에 신간이 머무는 시간은 고작 2일에서 일주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저조한 책은 신간 매대에서 서가로 바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출판사는 출판한 책들을 물류창고에 보관하는데요. 긴 시간 팔리지 않는 책들은 악성재고로 분류해 파본으로 처리합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책은 영혼의 매출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이죠. 어떤가요? 여러분의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여러분이 출간을 앞둔 예비작가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르케스의 서재에서의 저자 탁 누어는 세상에 책이 아무리 많아도 틈새와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그 어딘가엔 비집고 들어갈 독자층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비집고 들어갈 구멍 역시 어딘가엔 존재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만들고 싶은 책을 차근차근 기획해 볼까요? 첫 번째로 출간의 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왜 이 책을 쓰고 싶은지, 내 책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책과 비슷한 컨셉트를 가진 다른 책이 있는지, 경쟁 도서와 내 책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출간의 목적과 컨셉트를 정했다면 두 번째는 주제와 소재를 정해야 합니다. 가령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겠다고 정해도 나의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또 그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담을지 계획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의 책에 너무 많은 주제와 소재를 넣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나의 경험이나 전공 등을 살리는 동시에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야 합니다. 소소한 일상이라도 나만의 생각과 느낌을 담을 수 있다면 훌륭한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책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세 번째로 출판 기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간하려는 책이 어떤 장르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책의 특징과 장점을 적고 독자의 성별과 연령대, 직업 등을 예상해 출판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출판 기획서까지 완성되었다면 네 번째로 목차를 구성할 차례인데요. 목차는 글의 전체 구성을 하나로 정리한 책의 뼈대이기 때문에 뼈대가 튼튼할수록 살을 붙이기가 쉽습니다. 목차를 정하는 방법은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주제를 세분화하고 각 주제에 맞는 소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은 도입부와 결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 처음, 중간, 끝을 나누어 내용을 적절히 배치하는 거죠. 처음에는 책의 목적이나 책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 지식 등을 넣고요. 중간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나가고 끝에서는 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표지와 제목이지만 독자들의 선택은 사실 목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라서 목차만 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소제목을 붙이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실용서라면 목차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챕터명을, 에세이나 시집이라면 호기심 넘치는 챕터명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까지 정해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초고를 쓸 차례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글쓰기에 들어가면 곤란한데요. 목차와 단락이 필요한 단어나 문자, 문단 등을 구성해 필요한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죠. 또한 독자에 걸맞는 예시나 화법 등을 선택해 되도록 쉽고 명확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초고란 수정하기 전 처음 쓴 원고를 뜻하는데요. 초고는 최대한 빨리 완성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의 수정과 교정을 통해 원고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죠. 또 초고를 완성하기 위해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분량을 써나가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또 어디서 쓰는 게 편한지 찾아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분량의 글을 쓰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글을 써나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초고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복작가의 글이 있는 방, 복글방의 글쓰기와 책쓰기에 관한 내용들은 책 브런치 하실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의 책 브런치 하실래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가 고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